안녕하십니까, 수학담당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드게임 하시는 분들 많죠. 바둑이나 장기나 체스 그리고 오목 같은 이 바둑게임이 수학 공부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드게임이 수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다른 사람이 설문조사한 것도 보고 인터넷 게시판을 읽어봤지만, 도움이 됐다는 예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반이 넘지 못한 것 같고요. 이거 해봤자 쓸모없다 라고 하신 그 학생들이 조금 반을 넘었던 것 같아요.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 느낌으로는 한 60 정도, 그리고 도움이 됐다는 사람이 한 4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분들이 한 40 정도 됐고요. 아니다, 도움이 됐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노라고 대답한 학생들 중에서 바둑을 잘 두는 분들도 있었어요. 진짜 제가 봐도 바둑은, 그러니까 그 댓글 다신 분들이 그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진짜 자기가 뭐 아마 단점이 있고, 그런데 실제 학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 주관이 들어간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걸러서, 제 말이 꼭 100% 진리는 아니니까 참고를 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바둑 공부나 보드게임이 도움이 된다 쪽입니다.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은, 분명히 바둑 두는 사람들, 특히 제가 프로 기사 몇 분을 좀 옆에서 지켜본 경험도 있고, 그분들이 바둑 수익기를 할 때 추리하는 거나, 아니면 바둑 프로 기사들이 바둑수를 설명할 때 생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분명히 수학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하고 매우 흡사하다는 걸 저는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IQ가 높으면은 학업 성적이 높은가라는 질문과 같다고 제가 적어놨죠. 네, 그러면 여러분, IQ가 높은 애들이 수학 공부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IQ가 높다는 거는 흔히 눈치가 빠르다는 겁니다. IQ 항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양을 정확하게 풀어내느냐. IQ 항목 문제를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알죠. 이거 근데 시간만 충분하면, 아니면 누군가의 설명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를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순발력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학습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학습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학습이 조금 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치로 얘기하면은 IQ의 능력을 10이라고 봤을 때, 학습 능력은 적어도 대여섯 배는 50, 60 이상은, 적어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시대회로 넘어가면 이거보다 2배 또는 3배, 한 4배 이상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IQ의 능력을 10이라고 봤을 때 학업 능력은 50, 6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IQ가 높으면은 이거는 단순한 능력이니까 전혀 쓸모없는 능력인가? 그건 아닙니다. IQ가 높으면 눈치가 빠르고 제한된 시간에 빨리빨리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IQ가 높으면은 학업에 유리하다는 것이지, 결코 IQ가 단순한 항목이니까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언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지만, 초고도 영재는 같은 경우에는 140이 넘어 같은 경우에 이 IQ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의 능력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IQ의 능력이 아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IQ 능력보다 학업 성적 능력이 더 고차원적인 능력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경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그거보다 또 더 고차원적인 능력이다 이거입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요거는 보드게임이 과연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 했을 때, 보드게임은 진짜 이 IQ의 능력을 어, 키워줍니다. 그래서 눈치를 빨리 채고 이런 능력은 키워주는데,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때 유리한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지, 그 보드 게임 자체가 저절로 수학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요점 명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둑이나 오목을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게시판들의 학생들의 얘기를 어, 들어보고, 그리고 질문도 해봤어요. 당신은 바둑 공부만큼 수학 공부를 얼마나 했냐고. 대다수의 학생들이나 사람들의 답변은 바둑 공부를 10시간 했을 때 수학 공부는, 그러니까 바둑 공부를 10시간을 했다고 했을 때 수학 공부를 뭐 한두 시간이라도 제대로 했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답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잘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두뇌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바둑이나 오목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쏟아놓고 수학 공부에는 아주 조금 해놓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학, 수학이나 학업에 쏟은 에너지가 되게 작은데, 이걸 가지고 그 바둑이나 오목은 전혀 수학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봐요. 근데 요것도 잘하면서 요것도 잘하는, 제가 아는 프로 기사가 있어요. 지금 이름을 밝히기는 뭐하지만 제가 그 프로 기사를 초딩 때 봤어요. 그 초딩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학 성적이 원래 탑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프로의 프로 바둑에 소질이 있어서 수학 공부를 아예 접고 프로가 된 경우인데요. 자, 그 경우라고 하면 수학 쪽으로 나갔으면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능력을 버리고 프로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왜냐면은 프로기사 정도 되면은 거의 모든 시간을 프로 바둑 기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데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아는 그 사람들 중에는 바둑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히 이 바둑을 취미로 활용할 줄 알면서, 그 다음에 너무 바둑에 빠지지 않는 이런 학습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둑에서 요구하는 그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잘 활용을 해서 학습을 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대로 국어를 잘하면은 외국어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외국어도 보통 잘해내요. 그런데 국어를 잘한다고 저절로 외국어를 잘하지는 못해요. 한 예를 들면 그 영어를 잘하는 어떤 학생이 그 중국말이나 일본말을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사를 해낼까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다른 외적인 활동을 할 때 수학 공부의 올바른 방향은, 흔히 바둑하면은 수학 잘할 거야, 아니면은 교구를 사용하면은 수학을 잘할 거야, 스토리텔링을 하면, 이 외적인 활동으로부터 수학을 잘할 때 올바른 학습 습관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시려면은 메인을 수학으로 두고
바둑이나 다른 스토리, 체험 수학, 이거는 부가적인 걸로 끊어줄 줄 아셔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바둑은 칩니다. 분명한 선을 정해두고 스토리텔링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해야지, 즐기는 수준까지 되어야지, 너무 바둑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체험 수학, 놀이 수학이라 그러죠. 이게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부를 구분을 하셔서 하시면은 올바른 학습인 것 같습니다. 이상 수학탐정 제이였습니다.